안녕하세요. 다들 성탄절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자, 성탄절 연휴 때도 그 강의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강의를 진행을 했었고, 녹화본도 일단은 지금 존재하니까, 녹화본 필요하시는 분들은 이제, 단톡방에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지금은 거의 모든 보험사가 약관이 비슷해요. 지금은 거의 비슷한데, 과거에는 크게 6가지 종류의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판매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6가지의 배상 책임을 일일이 아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크게 이제 3가지가 있어요. 지금 파는 게 뭐예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이게 많죠. 그리고 그 외에 그냥 일상생활 배상 책임, 그리고 자녀 일상생활 배상 책임. 이렇게 있어요. 이 3가지를 합쳐도 이 3가지를 합치면 99%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들은 다 합쳐도 1%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그 보험 강의할 때 많이 얘기를 하지만 자주 나오는 것 위주로 알아야지 잘 나오지 않는 것은 공부해봐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하실 때 잘 안 나오는 뭐 특별한 어떤 사례 가지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학습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강사라면 알고 있어야 돼요. 다른 것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저처럼 강의를 하실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나오지 않는 것들은 굳이 알고 계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가장 많이 판매하는 건 여기 가족이라고 붙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냥 일상생활 배상 책임과 자녀 일상생활 배상 책임, 요거는 이제 옛날에 판매가 많이 됐었던 거예요. 그러면 자녀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뭐예요? 자녀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자녀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뭘까요? 자녀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주의하셔야 될 거. 자녀만 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 보험은 저는 그 볼 때 그냥 없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피보험자를 따질 때 뭐 자녀가 사고가 났는데 부모 거를 까봤는데 있다라고 그러면 되겠지만 자녀 일상 배상 책임은 자녀만 돼요. 자녀만. 그리고 그냥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뭐죠? 그 피보험자가 누구죠? 가족 모두가 아닙니다. 딱 3명만 돼요. 3명만 돼요. 피보험자가 딱 3명만 됩니다. 본인, 배우자, 만 13세 이하 자녀. 이 3명만 돼요. 그리고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범위가 조금 큽니다. 본인,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미혼 자녀,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 중인 가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것만 가지고 이제 쭉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이게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에요. 자, 본인과 배우자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본인 배우자. 그리고 예, 그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백현숙 사장님께서 뭐라고 질문을 주셨냐면 주민등록상 가족이 아니어도 되나요? 라고 이제 여쭤보셨는데 지금 그걸 설명하려고 요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인과 배우자를 이거는 같고요. 생계를 같이 하는 미혼 자녀. 생계를 같이 하는 미혼 자녀라면 동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 볼까요? 자, 제가 이제 약관을 가져와 볼게요. 네, 지금 많이 판매하는 약관입니다. 여기 보면은 삼성화재 약관이고 이 약관을 찾을 때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약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우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일단은 자녀 일상생활 배상책임을 검색할 때 저는 키워드를 일상이라고 검색을 했고요. 일상이라고 검색을 해서 여기 딱 나와 있는 걸 삼성화재 약관 같은 경우에는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되어 있지 하이퍼링크가 되어 있지 않은 약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203페이지네. 그러면은 여기 위에서 203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고 근데 여기 밑에 페이지랑 위에 페이지가 실제로 조금 다르죠. 달라서 이제 203페이지는 요거 두 개만 드리면 203페이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볼게요.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나옵니다. 자,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계를 같이 하는 미혼 자녀, 동거 중이 아니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거 중인 가족이 중요한데요. 가족이 누굴까요? 가족이 누굴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가족이 누굴까요? 가족이 누굴까요? 가족의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을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배우자는 당연히 가족에 들어갑니다. 배우자는 당연히 들어가는데 이제 따로 이제 배우자라고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미용 사장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직계, 관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직계가 어떻게 되고 관계가 어떻게 되죠? 직계는 뭐 친가, 관계는 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직계 중에 가족이 어떻게 되고 관계 중에 가족이 어떻게 돼요? 직계 중에 가족이 어떻게 되고 관계 중에 가족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거 어제 강의 때 가족의 범위를 설명하면서 뭐 자동차 보험이나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답변 나온 것들을 볼게요. 첫 번째 답변, 그리고 두 번째 답변, 그리고 세 번째 답변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가족관계 증명서상의 가족이라고 하면은 조금 답이 틀립니다. 그 가장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이거예요. 직계와 반계가 어떻게 된다. 보통은 어떻게 많이 잘못 알고 있냐면, 직계는 8촌, 반계는 4촌. 그러니까 친가는 8촌까지 되고, 반계는 4촌까지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가장 많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절대 아니에요. 제가 강의를 해보면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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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이거는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다. 이거는 기억에서 지우세요. 기억에서 지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가 나왔는데 위, 아래 배우자가 나왔어요. 이 위, 아래 배우자가 그러니까 뭐 이거는 위, 아래라고 그러면 이제 직계일촌을 얘기하는 거죠. 직계일촌이면은 부모, 자녀, 자녀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직계, 내위, 부모, 반계 내 형제, 자매 이것도 아닙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상의 가족도 아니에요. 그러면 약관을 봐야 되겠죠? 약관을 볼게요. 피보험자가 이렇게 딱 네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가족의 범위를 많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피보험자의 범위를. 자, 이제 볼게요. 피보험자의 피보험자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누구예요? 본인이죠. 자, 이정화 사장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부모, 형제자매, 자녀, 배우자인가요?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거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등본상 가족이 맞는데 등본상 가족이라고 무조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가족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가족이 뭔지 알아야 돼요. 가족. 이 가족이라는 범위가 이제 민법 777조의 그 관계를 이제 끌어오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민법 777조라고 되어 있어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는 민법 777조의 가족을 인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민법 777조가 뭔지 아셔야 되고요. 이거는 좀 외우기 쉽습니다. 777이에요. 자, 그러면 민법을 한번 볼게요. 민법 777조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 민법 777조.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입니다.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 혈족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나와 피가 섞인 가족이에요. 그리고 인척은 혈족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이게 이해되시나요? 자, 사촌까지는 인척이든 혈족이든 다 가족이에요. 그리고 배우자는 여기선 지우겠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는 따로 2번에 배우자라 합니다. 라고 해서 따로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볼게요.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이게 뭔지 아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고모부예요. 고모부는 몇 촌이죠? 고모부는 몇 촌이죠? 고모부는 몇 촌일까요? 고모부 몇 촌일까요? 고모부 3촌이죠? 고모부 3촌입니다. 고모부 3촌이면서 고모부는 혈족이에요, 인척이에요? 인척입니다. 왜냐하면 내 고모와 결혼한 인척입니다. 내 고모는 혈족이죠. 이제 혈족과 인척에 대해서 좀 아시겠어요? 혈족과 인척. 좀 이해되시나요? 자, 혈족과 인척 이거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친가는 8촌이고 외가는 4촌이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이거 아니고요. 혈족은 8촌이고 인척이 4촌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외가친가는 다 지우셔야 돼요. 누가 외가친가 이야기를 하면 그건 이제 헛소리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촌 동생의 아들, 그 사촌 동생의 아들이에요. 그러면은 사촌 동생의 아들이면 몇 촌이죠? 사촌 동생의 자녀라고 할게요. 뭐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으니까. 네, 5촌입니다. 이제 질문이 뒤에 뭘 하나 들어왔는데 처음부터 못 들어서 그러는데 같은 거주지는 한정에 해당되죠? 라고 얘기하는 거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내용입니다. 설명드릴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들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5촌이면서 혈족이에요, 인척이에요? 혈족입니다. 그런데 이 5촌과 결혼한 배우자, 당연히 5촌이죠. 배우자끼리는 촌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건 인척입니다. 그러면 5촌 조카가 사고를 냈어요. 그러면 이거는 가족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5촌 조카 배우자, 그러니까 조카 며느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조카 며느리라고 하죠. 조카 며느리가 사고를 냈어요. 그러면 이거는 가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이것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5촌부터는 이제 갈립니다. 혈족이냐 인척이냐에 따라서 갈립니다. 갈리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잘 아셔야 되시는 거고, 자, 위에 다시 넘어가 볼게요. 자, 본인은 이제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배우자.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동차 보험의 배우자와 뭐가 가장 틀릴까요? 뭐가 가장 틀릴까요? 위에 있죠?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 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죠? 자동차 보험의 배우자와 가장 많이 다른 게 뭐죠? 법률로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사실혼 배우자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보험자를 구분할 때 배우자가 사실혼 배우자를 인정을 하는지 사실혼 배우자를 인정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수 있어요. 중요할 수 있는데 일단 요거는 이제 법률로만 인정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사실혼 배우자는 나중에 한번 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혼 배우자가 단순히 동거 중이라고 사실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히 동거 중인데 뭐 사실은 배우자라고 우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요거는 나중에 이제 사실혼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자, 민법 777조에 동거 중인 친족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은 아실 수는 있겠지만 여기 보면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777조의 혈족, 인척, 배우자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따로 그 법률을 따로 검색해 본 이유는 모든 약관에 이렇게 다 명기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약관에 그 일상생활 배상 책임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죠.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때는 이제 여기 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 그러면은 꼭 법령을 꼭 찾아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약관에 있는데도 약관을 긁어오지 않고 일부러 법령을 찾아서 제가 검색을 한번 해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자, 그러면 이게 두 가지가 해당이 돼야 돼요. 두 가지. 첫 번째, 생계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주민등록 등본에 떼어져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생계를 같이 해요.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촌 동생이다. 그러면 이거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데 별거를 하고 있어요. 자, 별거를 하고 있으면서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동생은 생계는 같이 하지만 같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피보험자가 아닙니다. 안 됩니다. 보상받을 수가 없어요. 이 케이스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생계를 같이 하는 이거는 생계는 같이 하지만 같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같이 사는 삼촌과 같이 사는 삼촌과 통장을 따로 관리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서로 돈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이 케이스는 공거는 하지만 생계를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이거 뭐 어렵지 않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실무적으로 그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제도 상담했던 질문이에요. 어제 제가 상담한 거 보셨던 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친동생이랑 같이 생활을 하면서 생계도 같이 하는데 주민등록등본상에는 전입신고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같이 생계를 한다, 그러니까 같이 생활을 한다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위에 뭐라고 돼 있냐면 주민등록상 동거 중요해야 돼요. 주민등록상 동거 중요해야 되니까 이게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지 아닌지 보다는 이제 등본상에 안 되는 거를 이제 더 이제 팩트로 이제 더 이제 그거를 중심으로 삼아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가족은 민법 777조에 의해서 가족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별거 중인 미혼 자녀. 별거 중인 미혼 자녀예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어, 지방에, 뭐, 타지에, 타지에서 대학을 다니는 용돈을 타서 생활하는 대학생, 자녀. 그러면은 이런 케이스가 있다. 타지에서 대학을 다니는 용돈을 타서 생활하는 대학생 자녀가 있다. 라고 하면 이거는 보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보상이 됩니다. 보상이 가능해요. 자, 그런데 이게 나이가 몇 살까지 가능할까요? 자, 이건 퀴즈입니다. 나이가 몇 살까지 가능할까요? 자녀는 몇 살까지 인정이 될까요? 자녀는 몇 살까지 될까요? 24살 나왔고요. 24살, 그리고 30살, 취업 전. 자, 취업 전은, 네, 그리고 취업 전, 30살, 네, 25살. 정답이 나올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다 적는다는 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나이를 물어보는 건데, 나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28살, 40살. 다 오답이니까 제가 여기 적고 있는 겁니다. 정답 한번 찾아볼게요. 정답 의외로 쉬워요.
18살 아닙니다. 몇 살까지 되냐면, 자, 35살까지 나왔는데, 나이 제한 없습니다. 부모가 80세고, 자녀가 60세여도,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결혼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미혼 자녀가 결혼을 하지 않고 있으면 생계를 같이 한다거나 하면은 이때 보상이 가능합니다. 나이 제한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나이가 안 써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로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13세 이하 자녀로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 가족 일상 배상 책임은 자녀의 나이가 제한이 없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녀는 나이 제한이 없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일상생활 배상 책임.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모든 종류의 일상 배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되냐면 그냥 일상도 되고 자녀도 뭐 가족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하실 때 자기 부담금 있죠? 자기 부담금이 없어지는 계산식이 있습니다. 이 자기 부담금이 없어지는 계산식이 뭘까요? 자, x 더하기 x 플러스 1 이런 계산식이 있어요. x 자, 계산식을 넣어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한 명이 가입됐다. 그러면 1 더하기 이렇게 되면 20분의 1로 해서 x가 자기 부담금이 20만 원, x 이게 n이라고 할게요. n-1. 자, x는 자기 부담금 그리고 n은 가입자 수. 자, 그러면 x가 20만 원이고 2 마이너스 n. 자, 한 명이 가입했을 때는 n. 이렇게 했을 때 한 명이 가입했을 때는 여기가 1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여기가 2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4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두 명을 가입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20 더하기 20 나누기 2. 그러니까 요거는 30만 원이니까 이거는 다르게 하면 20 나누기 2는 10이 되니까 이거는 30만 원. 20만 원 더하기 만약에 이게 4명이다. 그러면 20 나누기 4. 그럼 20 나누기 4가 얼마죠? 5죠. 5기 때문에 이거는 25만 원. 이거는 한 명, 그리고 요거는 2명, 그리고 요거는 4명. 그리고 5명이면 얼마죠? 5명이면 20 나누기 5. 그래가지고 이게 24만 원. 5명. 자, x 플러스 20 나누기 n.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알고 계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어렵게 이제 그 식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보다 어렵게 식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어렵게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어렵게 이해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렵게 가르친다고 잘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쉽게 이해를 하면 쉽게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돼서 뭐 한 명, 두 명, 네 명, 다섯 명 이거는 어렵지 않죠. 그리고 뭐 세 명 같은 경우에는 뭐 20 더하기 20 나누기 3이니까 이거는 6.666666666 이렇게 나와요. 해볼까요? 세 명일 때 딱 따로 안 떨어지는데 6.66666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냥 대충 6.7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26만 7천 원. 된 3명. 자, 제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 5개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외우고 있습니다. 40, 30, 26.7, 25, 24. 이것까지는 제가 외우고 있고, 그리고 그 나머지들은 이제 뭐 이 식에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알 수 있는데, 제가 요거를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2건 이상 중복가입을 했을 때 자기 부담금의 두 배면, 자기 부담금의 두 배의 배상이 발생하면 자기 부담금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만 원이라고 그러면은 40만 원만 외우면은 밑에는 다 40만 원보다 작죠. 그리고 자기 부담금이 50만 원인 케이스가 있어요. 뭐, 어느 회사는 누수가 아니더라도 50만 원 잡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어떤 회사는 누수만, 이제 거의 대부분은 누수만 50만 원 잡죠. 그러면 50만 원일 때는 100만 원이 넘어가면은 자기 부담금이 없는 겁니다. 자, 이거 이해되셨을까요? 자기 부담금의 두 배의 배상이 발생하면 자기 부담금이 없어진다. 요거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 식을 굳이 안 외우셔도 되고 이걸 굳이 안 외우셔도 됩니다. 일일이 대입해 보는 게 더 쉬울 수 있어요. 만약에 배상 책임액이 25만 원이 발생했다고 할게요. 그리고 가족이 3명 가입했어요. 그러면 가족이 3명 가입하면은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26만 7천 원이 넘어갔을 때 자기 부담금이 없어지는데 배상 책임액이 25만 원밖에 발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때는 그 배상 금액이 얼마죠? 보상 금액이 보상 금액이 얼마죠? 보험금이 얼마 나올까요? 자, 배상 책임액이 25만 원이고 가족 3명이에요. 자기 부담금 20만 원입니다. 네, 보험금은 15만 원이 나옵니다. 왜냐면 이제 그 김영수 사장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김영수 사장님께서 일단은 25만 원 빼기 20만 원, 그리고 25만 원 빼기 20만 원, 그리고 25만 원 빼기 20만 원. 이 세 건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세 건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5 더하기 5 더하기 5 해서 보험금은 15만 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일일이 계산을 해보시는 게 더 쉬워요. 대상 책임액이 50만 원인데 가족이 5명이에요. 그러면 자부담 20일 때 보험금 얼마 나오죠? 50 마이너스 20, 50 마이너스 20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50 마이너스 20 이렇게 5명을 해서 30, 30, 30, 30, 30 해서 150이 나올까요? 이렇게 해서 150이 나올까요? 자, 그러면은 이건 되게 좋네요. 50만 원만 물어주면 되는데 보험금이 150 나오니까 개꿀이겠네요. 엄청 좋겠네요.
그렇죠. 실제 손해액만 배상을 해주는 겁니다. 실제 손해액이 초과됐을 땐 실제 손해액을 실손 비례보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계산하는 식도 이해만 하신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해주시면 되시고, 그럼 이제 실무로 들어가 볼게요. 실무로 들어갔을 때 이런 경우가 발생했어요. 배상 책임액이 25만 원인데 가족이 3명이고 자부담 20이에요. 그러면 세 회사에 각각 청구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한 회사에 청구를 하면 될까요? 자, 둘 다 해도 됩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한데 세 회사에 각각 청구를 하면 내가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대표 한 회사에 그냥 넣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때 이제 가족관계 증명이나 등본을 넣어가지고 한 명만 해도 됩니다. 한 곳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실손 중복 그러니까 실손을 중복으로 보상받을 때도 저는 한 회사만 넣고요. 가로치고 이제 다른 곳과 비례 보상해 주세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한 회사만 해도 이제 된다라고 알고 계셔도 됩니다. 일일이 막 여러 군데를 할 필요 없어요. 박수영 사장님 그런데 어디에서 접수번호를 달라 그래요? 다른 회사에서? 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접수번호를 달라던데요?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 접수하면 담당자가 배정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담당자와 전화번호를 주고요.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세요. 그리고 끊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일일이 뭐 접수번호를 알아서 줄 필요가 없이 이거는 담당자가 지들이 알아서 해야죠. 이거를 왜 고객이나 설계사한테 달라 그래요? 이제 박소영 사장님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셨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담당자 전화번호를 주고요. 던져주고 다른 보험금도 이제 비례 보상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담당자 한 곳만 접수를 하면 담당자 번호가 나올 거예요. 전화번호를. 그러면 그거를 주고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굳이 고객을 귀찮게 할 필요도 없고 내가 귀찮게 이렇게 일을 두 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상생활 배상 책임인데, 일상생활 배상 책임 중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보상과 배상을 알아야 돼요. 보상이 뭐고 배상이 뭘까요? 법률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해주셔도 되고, 실무적인 이야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보상이 뭐고 배상이 뭘까요? 보상이 뭐고 배상이 뭐죠? 자, 보상은 내가 피보험자, 자, 보상은 내가, 배상은 상대방. 자, 배상은 상대방이 맞는데,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갈게요. 요거는 보상은 내가 피보험자, 보상은 내 거, 내가 이거는 조금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실무적으로는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보상은 내 통장, 그리고 배상은
남의 통장.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쉬워요. 남한테 물어주는 거는 배상이고요. 내가 받는 건 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더 쉬운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보상은 보상을 해주는 쪽이 잘못을 하지 않아도 주는 돈 이런 거예요. 그리고 배상을 해주는 쪽이 해야 주는 돈. 그래서 이게 옛날에 굉장히 좀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제 그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이제 일본 위안부 이제 할머니들이 얘기할 때 일본에서 배상금이 아니고 보상금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피해자 할머니들은 왜 보상금이냐? 우리는 배상금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군 피해자에게 일본이 보상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피해자 할머니들은 보상금 말고 배상금을 달라라고 하면서 시위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보상금을 주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보상금을 주겠다는 얘기는 우리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불쌍하니까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보상금이에요. 그런데 피해자 할머니들은 니네가 왜 잘못한 게 없느냐? 배상금을 달라라고 했던 거를 이제 요거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 조금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과 배상의 차이를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그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 그러면은 자, 제가 이게 왜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얘기를 했냐? 왜 보상 배상을 이야기를 했냐? 자,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 안 주는 경우 뭐죠? 안 주는 경우 그러니까 면책이 되는 경우 주요 면책사항. 주요 면책사항은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일상생활이면 면책이에요. 아니야, 일상생활이 아니면 면책이에요. 그리고 대상이 아니면 면책입니다. 당연하죠. 그 담보 이름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잖아요. 이해되세요? 일상생활이 아니면 면책. 주로 돈을 벌다가 일어나는 사고. 이거는 영업배상 책임을 따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배상이 아니면 면책. 그러니까 내가 다친 거나 나나,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다쳤을 때. 피보험자의 손해는 면책입니다. 아까 피보험자는 누구라고 말했죠? 본인, 배우자, 그리고 미혼 자녀, 그 생계를 같이 하는 미혼 자녀, 그리고 생계와 동거를 같이 하는 민법 777조의 가족. 이 피보험자들이 손해를 발생을 하게 되면 배상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가족이 입은 손해는 그냥 주요 면책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미혼 자녀, 생계와 동거를 같이 하는 민법 777조의 가족. 이 사람들이 입은 손해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명절에 삼촌 집에 놀러 가서 TV를 실수로 파손시켰다. 보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보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야, 명절에 삼촌 집에 놀러 가서 TV를 실수로 파손시켰어요.
자, OX 한번 얘기해 주세요. O하고 X가 조금 갈리네요. X. 안 된다, 안 된다. 자, 지금 된다가 한 분이고요. 안 된다가 5명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영업하러 갈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자, 된다가 2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안 된다는 6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고객들은 많은 사람이 택한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건가요? 약관에 어떤 경우에 되고 어떤 경우에 안 된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으면 되는 거 안 되는 게 명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진짜 고객님들 상담할 때 억울한 게 뭐냐면 왜 너만 헛소리를 하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절대 저는 절대 제 고집을 꺾지 않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된다가 됩니다. 이건 된다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삼촌은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이죠. 그런데 놀러 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놀러 가서. 그러면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뭐라고 얘기를 드렸냐면 생계와 동거를 같이 해야 돼요. 생계도 같이 하지 않고 동거도 같이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조건에만 해당하지 않게 되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배상 책임의 피보험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보험사에서 돈을 줬기 때문에 보상이라고 하는 거고 나는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배상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일상생활이 아니면 면책, 요건 이해되셨고, 피보험자의 손해는 면책이다. 라는 것도 이해를 하셨죠? 그러니까 배상이 아니면 면책이 있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 주요 면책사항.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제가 이 질문을 수백 번 들었어요. 100번 넘었고요. 200번 넘었어요. 제가 보험 7년 했으니까 이제 2000일 정도, 2000일은 넘은 것 같은데, 한 10일에 한 번씩 들었으면, 한 달에 3번 들었으면, 제가 200번 넘게 들었습니다. 뭘까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질문이 뭘까요? 자동차 사고 면책입니다. 제가 어떤 경우도 봤냐면, 이제 두 가지 좀 헛소리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가장 크게 들었던 헛소리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자동차 보험 쪽에 해당되는 거니까 빼고요. 자동차 보험은 가입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배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약관 다시 한번 볼게요. 약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보면, 항공기, 선박, 차량, 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차량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 책임은 해주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이 면책사항이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그러니까 항공기 선박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뭐 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 그리고 총기 뺄게요.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 책임은 주요 면책사항입니다. 그러면 문을 열다가 문콕이 났어요. 그러면 이거는
보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문을 열다가 문콕이면 운전 중이 아니죠. 된다가 한 분 계시고요. 된다가 두 분이네요. 그러면은 문제를 조금 바꿔볼게요. 운전자가 문을 열다가 문콕이 된다. 그러면은, 네, 문콕 덴트 20만 원 안 넘습니다. 자, 운전자가 문을 열다가 문콕이에요.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된다, 안 된다 다시 한번 이제 받아볼게요. 안 된다 한 명, 된다? 아직 안 계세요. 자, 된다, 안 된다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다시 한번. 된다, 안 된다. 된다, 한 분 계시고요. 어렵죠? 자, 된다, 두 분. 된다, 그러니까, 그럼 안 된다가 1번이고, 된다 2번. 그러니까 숫자로만 써주셔도 돼요. 1, 2. 안 된다, 두 분. 자, 된다, 안 된다 나뉘는데, 안 됩니다. 보상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운전 중이 아니어도 여기 보면은 소유, 사용 또는 관리라고 들어가죠. 이제 소사관이라고 저는 그러니까 소사관 중에서 관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사용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유, 사용, 관리에 되는 건 주요 면책사항이니까 보상을 할 수 없습니다. 보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차량과 관련된 것 중에서는 보상이 되는 거는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자, KB 양양님께서 이게 하셨어요. 이중 주차된 차 밀다가 손상된 것은 되지 않나요? 근데 여기 두 가지 조건이 더 들어가야 돼요. 이중 주차된 남의 차를 밀다가 다른 남의 차가 손상이 된 거. 자, 이거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아까 예, 이것도 나중에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중주택은 내 차를 밀다가 손상이 된 거 보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대물로 가셔야 됩니다. 이중주택은 내 차를 밀다가 손상이 된 것은, 손상이 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요? 이거는 대물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차니까요. 내 차 소유사용 관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중 주차된 남의 차를 밀다가 내 차가 손상이 된 것은 이거는 다차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차를 밀다가 남의 차가 손상된 거 딱 한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차량과 관련된 것 그러니까 차량을 내가 소유, 사용, 관리하다가 사고가 난 것 중 적용이 되는 거는 딱 한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소유, 사용, 관리하다가 되는 거는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다가 사고가 난 것 중에 되는 거는 이중 주차된 남의 차를 밀다가 남의 차가 손상이 된 것까지는 됩니다. 요거 이해되셨죠? 요거 이해 안 되시면은 이야기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제 조금 내용이 한 두 가지 정도를 더 해야 되는데 한 시간 됐거든요. 제가 나중에 뭐 할 거냐면 실제 보상 사례 할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보상 사례예요. 제가 했던 보상 사례를 할 거고 그 좀 어떻게 할까요? 한 시간 넘어갔으니까 좀 시간을 좀 다음 주로 미룰까요? 아니, 다음 주가 아니고 내일 한번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 할까요? 아니면은 내일로 미뤄서 할까요? 그리고 사망보험금 계산인데 요거 두 가지는 이제 해야 되는데 DM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DM으로 오시는 분들은 저기 그냥 모두에게 보내는 걸로 해주시면 되시고, 요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내일 하고, 이제 오늘 한 시간 됐어요. 딱 여기까지 한 시간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실제 보상 사례와 사망보험금 계산을 했을 때, 요거 한 시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까지 하면은 실제 보상사례 사망보험금 하면 2, 30분 해야 될 거, 그러니까 한 20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10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절 끝나고, 그러니까 연휴 끝나고 첫 강의였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한번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